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문재인 좌파 정권이 또다시 카드로 꺼내든 이번 대책 또한 대출을 옥죄고 세금 폭탄을 때리는 녹슨 칼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서 세금 폭탄을 제거하겠습니다. 각종 규제지역 해제 조건 완화를 하겠습니다. 국힘당 박덕흠 의원과 관련된 비리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히 역대급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의 이해충돌 행위로 피감 기관들로부터 뜯어낸 건설 수주 금액이 대체 얼마인지도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1,000억 받고 2,000억, 2,000억 받고 3,000억, 4,000억, 아니 5,000억. 마치 게임의 딜레이스를 하는 듯한 이 상황이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목적이 돈이었던 거죠. 국회의원직을 달고 자신 일가의 건설업체의 영업행위를 한 건데요. 이명박과 견줄만 합니다. 국가를 자신의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거의 똑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마침 이명박 4대강 사업에도 참여한 이력까지 드러나며 그랜드 슬램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준비위 자문위원 시절 4대강 사업으로 210억 원의 공사 수주를 시작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재임 시 800억 원 배임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제일 많이 해먹은 시기가 바로 국토위 위원 기간 3천억 원 공사를 수주한 사실인 겁니다. 물론 확인된 금액만 3천억 원이고 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인된 내용만 이렇다는 거죠. 이 정도면 바로 구속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 추가로 밝혀진 사실도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4년 전 국토위에서 입법 준비 중이었던 입찰 담합처벌 강화법 개정안, 일명 입찰비리 삼진아웃 법안의 입법 무력화를 주도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겁니다. 그에게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거죠. 그리고 피감기관들은 그의 돼지 저금통이었던 겁니다. 민주당은 당장 특검을 도입해 박덕흠 의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혈세가 그의 배를 채워왔는지를 반드시 조사해 처벌하고 굳고 환수해야 하는데요.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 상황을 또 무기력하게 소보듯 쳐다만 보실 건가요? 강력하게 대처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저항을 앞장서서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어떤 기여도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21일 마침내 길고 길었던 패스트트랙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정식 재판에는 황교안 나경원도 출석하는데요.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벌어진 고성과 야유, 빠루와 망치, 그리고 감금과 탈출, 진입 방해와 팩스 탈취까지 한마디로 국회의원 신분으로 벌인 온갖 범법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 날인 거죠. 단군 이래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국회가 있었나 싶은데요. 이 재판으로 국힘당 현역 의원 9명의 운명도 갈리게 될 듯합니다. 이들의 무리수는 결국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4월 총선 참패로 이어졌는데요. 아직 그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곽상도, 김정재, 김태흠, 박성중, 송원석,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장제원 의원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이들이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103석 의석인 국힘당이 94석으로 쪼그라들게 되는데요. 거대 소수 야당이 되는 거죠. 뭘 해도 안 되는 100석 미만의 의석수. 거기에 꼴보기 싫던 곽상도, 김태흠, 박성중, 장제원을 안 보게 된다는 보너스는 덤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제발 빨리 재판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물론 이들이 쉽게 물러날 인간들이 아님을 알기에 1심, 2심, 대법원까지 약 2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걸릴 텐데요. 이게 짜증나는 일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던 건데요. 국회법과 선거법 위반의 경우 1심에서 끝나는 단심제로 판결에 승복하고 처벌받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까지 길면 3년. 그러면 국회의원 임기의 3분의 2 이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게 함정인 거죠. 먼저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러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살면서 이렇게 멘붕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정말 저희 공연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힘듦이 찾아왔는데요. 끝으로 지난 2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 예술 현장을 찾아 실무진들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배우이자 공연회사를 운영하는 김수로 씨가 공연하는 사람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라고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한편으로는 공감은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공연계의 어려움을 설명하다 보니 다소 극단적인 표현으로 어려움을 토로했을 것이라고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라고 생각하겠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낙연 대표의 행보와 김수로의 발언인데요. 이 대표는 민생을 챙긴다고 말하며 너무 광폭 행보를 하는 건 아닌지 왜 지금의 이런 모습이 선거운동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래시장 방문, 공연계 만남,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전략과 타임 테이블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주변의 인재가 부재인 듯합니다. 또 김수로 씨의 발언은 공감은 가나 이해가 안 된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군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대장이에 병장이. 그럼요. 5대 장성 중에 하나죠. 5대 장성. 웃기려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 예. 병장회의라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 이제 우리 부대 관리 훈련 이런 게 있어요. 분대장을 제외하고는 병상호간에 명령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명령을 하게 되면 심한 경우는 영창처분. 지금은 영창처분 없어졌습니다. 네. 징계를 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병장들이라 해가지고 분대장이 아니라면 그 회의 같은 것도 없을 뿐더러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병들은 그냥 같은 위치입니다. 그렇죠. 병장이라 해가지고 네가 휴가를 가라 못 가라 결정도 못 내리고요. 그걸 한다는 거는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지휘권자 예컨대 중령 정도 되겠죠. 네. 지휘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